안녕하세요. 1학년 통합사의 시 18번째 디딤 영상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시장 경제의 발전과 경제 주체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번 시간에 시장 실패가 일어나는 원인으로서 불안정 경쟁이 존재하는 경우, 다시 말하면 독과점 기업의 어떤 불공정 거래 행위 때문에 이런 시장 실패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공공재의 특성을 갖는 경우, 비배제성, 비경합성과 같은 공공재의 특성을 갖는 경우에 시장 실패가 일어난다라고 얘기했고, 세 번째, 외부 효과가 존재하는 경우에 시장 실패가 일어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이런 외부 효과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먼저 저번 시간에 얘기했듯이 외부 효과는 두 가지로 나눈다는 얘기 했었죠? 다른 사람에게 혜택을 주지만 그에 대한 대가를 적절하게 받지 않는 경우, 이런 경우, 그런 경우를 뭐라고 할까요? 그렇죠. 바로 긍정적인 외부 효과, 또는 우리 교과서에서는 외부 경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외부 경제. 이런 외부 경제는 사회적으로 적정한 수준보다 적게 생산되겠죠. 저번 시간에 선생님이 정원을 꾸미는 걸 얘기했었는데, 정원을 꾸미는 것은 분명히 사회적으로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그런 거지만은, 개인 정부의 어떤 적절한 보상을 받는다든지 어떤 사람들로부터 적절한 보상을 받지 않는 상태에서 그런 어떤 어 1,000만 원, 2천만 원 들여서 자기 정원을 꾸밀 사람은 그만큼 적어지는 거죠. 사회가 필요한 것보다 적게 생산된다. 다시 말하면은 과소 생산된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과소 생산. 예를 들면 꽃가게 옆에 선물 가게가 새로 생기면서 꽃가게 매출이 증가될 수 있겠죠. 이런 경우. 근데 그 선물, 그다음에 정원을 아름답게 가꾼 집은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거, 이런 게 바로 긍정적인 외부 효과가 되겠죠. 또는 외부 경제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뭐 도서관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 수 있겠네요. 아니면은 박물관, 이런 것도 예를 들 수 있습니다. 개인이 만약에 박물관을 만든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개인이 박물관을 만들면은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가겠죠. 개인 박물관인 경우에. 그런 박물관을 만듦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누구로부터 받지 않는다면은, 그런 많은 돈을 들어가면서 박물관을 만들 사람이 별로 없겠죠. 다시 말하면 사회가 필요로 한 것보다 적정한 그런 숫자보다 적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시장 실패가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지만은 그에 대한 보상을 하지 않으면은 이런 행위, 손해를 끼치는 행위가 어떻게 될까요? 사회가 필요로 하는 적정한 수준보다 많아질 수밖에 없겠죠. 사회적으로 적정한 수준보다 많이 생산될 수밖에 없고, 그런 경우를 우리가 부정적인 외부 효과, 또는 우리 교과서에서는 외부 불경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외부 효과는 이렇게 두 가지, 외부 경제와 외부 불경제로 나누고, 예를 들면 외부 불경제의 부정적 외부 효과, 외부 불경제의 대표적인 예로서는 선생님이 자동차 매연 예를 들었었죠. 그 다음에 담배를 피우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담배를 피우는 행위에 대해서 공공장소에서 담배를 피우게 되면은 분명히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침에도 불구하고, 그런 손해를 끼침에도 불구하고 어떤 대가도 치르지 않는다면은 그런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요? 적정한 수준보다 훨씬 많아지겠죠. 그렇죠? 그럴 때 우리가 그거를 외부 불경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탐구활동, 교과서에 있는 탐구활동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의 한계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 했는데, 불안정 경쟁의 경우, 여기서는 독점, 과점을 얘기하는 거죠. 여기 보면은 이 A사가 뭐에 해당될까요? 세계 시장의 70%를 점유한다고 했으니까 거의 독점이라고 봐야 되겠죠. 독점. 그래서 결국은 서비스도 엉망이죠. 여기 가격도 비싸지고, 그 다음에 수량도 시장에서 필요한 것보다 적어지고,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공공재의 특성을 갖는 경우, 국방 서비스가 그 예로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은 비경합성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여기는 비배제성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비경합성이란 말은 내가 국방 서비스를 지금 받고 있는데 내가 받고 있다고 해서 내 친구가 그런 서비스의 질이나 양이 줄어드는 게 아니죠. 똑같이 받을 수 있는 거죠. 싸울 필요 없는 거죠. 자, 그걸 비경합성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내가 국방 서비스 받는 거에 대해서 어떤 대가도 치르지 않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비경합성과 비배제성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른 사람이 해주면은 내가 그걸 이용해도 내가 스스로 국방 서비스를 스스로 그거를 만들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그걸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렇죠. 무임승차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무임승차의 문제 때문에 결국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것보다 많이 아니죠. 과소 생산되게 되는 거죠. 적게 생산됩니다. 그래서 뭐가 이루어지는 거죠? 바로 시장 실패가 이루어진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1번 자료 1에서 불완전 경쟁 때문에 상품 시장 가격이 상승한 사례를 조사하여 이야기해보자 했는데 뭐 정유 시장 같은 경우 세네 개의 대형 정유 업체가 과점 형태를 이루고 있는데 이 과점 형태를 이루고 있는 이 회사들이 담합 행위를 통해서 가격을 묶는다든지 아니면은 품질을 어떤 똑같은 수준으로 묶는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그 다음에 2번 자료 2에서 국방 서비스가 시장을 통해 충분히 공급되기 어려운 이유. 금방 얘기했었죠? 그런 이유들을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비배제성, 비경합성 이런 말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료 3번 양봉업자와 과수원 주인 간의 관계는 외부 효과 중 어떤 관계일까요? 양봉업자가 와서 꿀벌을 친다면 이전보다 더 많은 수확을 할 수 있지만은 어떤 대가도 지급하지 않고 있는 거죠. 그렇죠? 자, 이런 경우가 바로 뭘까요? 그렇죠? 외부 경제가 되겠죠. 외부 경제. 그 다음에 환경오염. 이런 경우는 뭘까요? 그렇죠. 외부 불경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나 사례 외에 시장에서 외부 효과가 발생하는 다른 사례를 찾아보자 했습니다. 이거는 스스로 한번 생각해서 외부 경제 사례 하나, 외부 불경제 사례 하나를 찾아서 여기다가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어, 잘 모르면 친구들과 의논해서 함께 한번 적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은 이런 시장 실패가 일어난 경우에 정부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 이게 중요한 거죠. 독과점 기업이 횡포를 부리는 경우에는 그거를 규제해야 되겠죠. 누가? 바로 정부가. 정부가 규제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공정한 경쟁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관련된 법률로서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있고 이런 법률을 통해서 독점 어, 공정거래법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줄여서 공정거래법을 통해서 공정거래위원회의 활동을 통해서 공정거래위원회라는 정부 기관이 있죠. 그런 활동을 통해서 이런 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건데 그건 결국은 뭘 막는 거죠? 그렇죠. 바로 시장 실패를 막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나 공정거래위원회 이런 기관의 어떤 활동이 관련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재. 자, 부족해서 문제가 됐죠. 이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렇죠. 정부가 직접 생산하면 되겠죠. 무임승차 문제로 사회에서 필요한 만큼 생산되지 않는 공공재를 누가? 정부가 직접 공급함으로써 시장 실패를 막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외부 효과 개선이라고 했는데 긍정적인 외부 효과. 다시 말하면 외부 경제가 일어나는 경우에는 그런 행위가 많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독려하는 역할을 정부가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독려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렇죠. 보조금을 지급해 준다든지 또는 세금을 깎아 준다든지 또는 어떤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런 행위를 하는 사람 또는 그런 소비를 하는 사람들을 많이 늘려줄 필요가 있겠네요. 그다음에 부정적 외부 효과가 일어나는 경우 다시 말하면 외부 불경제인 경우에는 그런 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못하게 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오염물질 배출량을 제한한다든지 어떤 세금을 부과한다든지 벌금을 부과한다든지 또는 아예 감옥에 보낸다든지 이런 행위를 통해서
외부 효과를 없애는 역할을 하는 거죠. 이런 걸 통해서 외부 효과를 없애고 그거는 바로 과소 생산이나 과잉 생산을 막고 그걸 통해서 시장 실패를 막는 것이 바로 이런 정부의 역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 빈부격차 문제를 개선한다. 적정한 조세 정책을 통해서. 자, 뭐가 있을까요? 그쵸, 바로 누진세율이라든지 이런 누진세 또는 뭐 부동산 관련돼서는 종합소득세, 저기 그 부동산에 부과하는 그런 어떤 비싼 부동산에 부과하는 세금이라든지 이런 것들과 관련된 세금이 바로 이런 역할을 하는 거고,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사회복지제도 이런 것들도 바로 이런 역할을 하는 거고, 이런 것들은 다 시장 실패를 막는 것과도 관련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요건 한번 읽어보시고, 시장 경제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 정부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 했는데, 자, 이렇게 일감 몰아주는 거는 불공정 거래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렇죠.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서 망할 수 있겠죠. 그래서 대기업은 시장 지배력을 더 확대해야 되고, 이런 불공정 거래를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대기업이 일감을 가져가면 모르지만은, 그렇지 않다면은 이거는 정부가 어떤 그런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규제를 해야 되겠죠. 자, 그런 거고, 정부가 일감 몰아주기 규제법을 통해 시장 경제의 작동과 발전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대기업의 횡포를 규제하여 공정한 경쟁 질서를 촉진한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외부 효과 개선했는데, 자, 여기서 보면은 환경부가 오염물질 배출 시설 난리 문제를 개선하려고 설치하도록 하고 뭐 이런 얘기가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여기서도 전기 자동차 충전을 설치하면은 어떤 정부가 지원해 준다 이런 말 나와 있죠. 바로 가는, 이거는 외부 불경제, 나는 외부 경제. 어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걸 못하도록 하는 거죠, 정부가. 그래서 외부 불경제를 없앰으로써 시장 실패를 막는 거고, 이거는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이 적은 거죠. 그래서 정부가 어떤 지원책을 통해서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많이 늘리도록 하는 거죠. 외부 경제를 막는 거죠. 그래서 시장 실패를 막는 거고. 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나에서 정부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설명하고 왜 그런 정책을 폈는지 추론해보자 했는데, 자, 요거는 요 내용을 멈춰놓고 간단히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기업가의 바람직한 역할은 무엇일까 했는데, 기업이 경제적 역할 했습니다. 기업은 재화와 서비스를 공급하고 그 다음에 생산 요소를 가게로부터 받아서 그거를 쓰는 역할, 그 생산 요소를 통해서 생산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재화를 생산하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재화 서비스를 생산 공급하여 소비자들의 수요를 충족시키는 역할을 기업이 하는 거고, 기업의 목적은 이윤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다음 기업은 상품 생산을 위해 이런 요소를 필요로 하고, 생산 요소를 공급받은 대가로 임금, 지대, 이자 등을 지급하고, 기업이 생산 요소에 대해 지불한 대가는 가계소득의 원천이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자, 기업의 경제적 역할 중에 가장 큰 거는 바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거고 국민소득을 증대시키는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상 18번째 디딤 영상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